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특수 분야 쪽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픽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제이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라고 합니다. 제이님은 2011년부터 카디악 ICU랑 텔레메트리에서 10년 정도 일을 하셨고요. 6개월 정도 히모다이라시스도 경험하셨고 2년 비타민 주사, 요즘 유행인 IV 인퓨전 테라피죠. 그쪽에서도 일을 하셨고 2년 에스테릭 미용 시술 간호사 보톡스 레이저 쪽으로 파타임 일도 하셨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텍사스에서 픽 널스로 이제 캘리포니아로 오셔가지고 계속 픽 간호사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픽 간호사에 관해서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픽이라고 하면은 아마 간호사분들이면 다 아실 Peripheral Inserted Central Catheter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말초 삽입 중심 정맥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100% 팔을 통해서 이제 어퍼암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관이 정맥을 가다가 심장 위에까지 넣는 그런 라인을 픽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간호사들이 픽을 하고요. 의사들도 할 수 있긴 한데 잘 하진 않아요. 좀 까다로운 경우는 간호사들이 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혈관 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뭘 넣을 수가 없는 때는 레디올로지 의사가 넣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큰 병원 같은 데는 이런 픽 팀이나 아니면 베스큘러 액세스라고 해가지고 IV 같은 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케어하고 넣는 그런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이 없는 작은 병원이나 널싱홈이나 아니면 집에서 케어를 받는 그런 환자들 같은 경우는 간호사를 보내서 라인을 넣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저는 텍사스에서 2년 동안 베스큘러 액세스 팀에서 일을 하다가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서는 픽 에이전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그 라인이 필요한 곳으로 가서 직접 라인을 넣어주고 케어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소속으로 일하실 때랑 이렇게 에이전시 소속으로 여기저기 다닐 때랑 어느 쪽이 본인에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둘 다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병원 소속으로 일을 하면은 큰 병원에 주로 이런 팀이 있기 때문에 작은 병원에 이런 팀을 둘 수가 없거든요. 뭐 수요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비용 문제도 있고 해서요. 근데 큰 병원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은 오더가 많이 있어요. 패스트 액세스 팀이 하는 일은 라인을 넣고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데 많이 돌아다니고 서 있는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라인을 좋아하고 프로시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괜찮죠. 지금 일하고 있는 에이전시는 운전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일반 병원처럼 12시간 쉬프트를 하고 있어요. 저는 8시부터 8시까지 일을 하는데 운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이라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죠. 12시간 쉬프트라고 하면은 한 3시간 이상은 운전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숫자는 적어져. 하루에 6개 정도. 장비를 다 들고 다니시는 거죠? 병원에서 일할 때는 그 병원에 다 있기 때문에 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죠. 그냥 거기서 가서 장비를 뭐 밀거나 끌거나 카트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개인을 찾기 위해서 울트라사운드 기계를 쓰는데 에이전시 소속 간호사를 돌아다니면서 일하면은 차에다가 모든 걸 다 싣고 다녀야 됩니다. 병원에서 쓰는 그런 장비들보다는 사이즈가 좀 작죠. 픽 간호사만의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는데요. 픽 간호사라고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픽 간호사들이 숫자가 아주 적어요.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은 많다가 들어와서 트레이닝 받고 해서 일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특수부서고 자리도 잘 안 나고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순수하게 자기 할 일만 집중하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어떤 걸 할 것인지 설명을 하고 뭐 동의서를 받고 부작용도 설명하고 그런 건 뭐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이외에는 라인만 넣고 관리하고 잘 되는지 확인만 하면 일단 끝이거든요. 다른 거에 그렇게 신경 쓸 건 별로 없어요. 일반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받는 다른 자잘한 스트레스에서는 해방이라고 볼 수 있죠. 단점이 있나요? 하는 일이 좀 단순하잖아요. 처음에 이걸 배울 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익숙하게 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는데 잘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하는 일이 단조롭거든요. 라인 놓고 케어하고 뭐 드레싱 체인도 가끔씩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담당 간호사가 주로 하는 거거든요. 약간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ICU 텔레메트리에서 일을 했고 환자들을 보는 병동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었거든요. 이 일을 하게 되면은 병동에서 익혔던 그런 스킬들 있잖아요. 뭐 다른 간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환자를 직접적으로 케어하고 환자 병에 따라서
간호 케어를 하는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그 전에 배우고 익혔던 그런 스킬이나 지식들이 좀 많이 쓰이지 않거든요. 이 일을 하면 통진기를 쓸 일이 없어요. 라인만 넣고 라인 케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다가 다른 병동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픽 간호사가 되려면은 어떤 자격 조건이나 경력이 요구되나요? 병바병이라고 하거든요. 병원 바이 병원. 미국이 참 다양한 나라잖아요. 주도 너무 많고 병원에 따라서 픽 서티피케이트 요구하는 병원이 좀 있긴 있어요. 픽에 대한 그런 이론 같은 거, 베인에 대한 그런 이론 같은 것만 하루 정도 코스거든요. 그걸 듣고 뭐 시험 패스해서 서티피케이션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단 트레이닝을 받아서 익숙해지는 게 문제거든요. 만약에 픽팀 같은 경우는 그런 서티피케이션 요구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트레이닝을 다 시켜줘서 서티피케이션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처음에 텍사스에서 일했던 병원은 서티피케이션 필요가 없었거든요. 전 나중에 따긴 했지만은 아니면 자기가 일하는 병원에서 그런 걸 뭐 제공해주는 병원도 있고요. 픽팀이나 그런 회사에 들어가셔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제일 핵심이고 중요한 것 같아요. 좀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3개월은 걸려요. 간호사 경력은 아예 요구를 안 하나요? 제가 처음에 일했던 그 텍사스 병원은 간호사 경력 크게 요구를 하지 않았고 거기서 신규 간호사도 바로 뽑아가지고 트레이닝 시킨 경우도 제가 봤고요. 픽 간호사 일을 해도 병원에서 일을 하는 거고 환자들을 직접 보고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미드라인도 있고 여러 가지 IB 같은 것도 같이 하거든요. 울트라사운드 IB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술만 익히고 이론만 배운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이 환자에게 이 라인이 필요한지 이 환자의 랩 결과를 보고 적절할지 아닌지 다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약을 받길래 이 라인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알고 라인을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 환자가 어떤 상태인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동 경력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고 픽을 넣고 나서 예전에는 항상 엑셀을 찍어서 확인을 했지만은 요새는 EKG 그 테크놀로지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픽이 제대로 들어간지 아닌지 확인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EKG 볼 수 있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병동 경력이 있으면은 훨씬 더 좋죠. 제가 추천한 것도 픽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는 병동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그리고 ICU나 이머전시 경력이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고요. 신장, 키드니 쪽에 문제가 있으면은 픽라인을 잘 안 넣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모든 신장 질환자들한테 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End-stage renal disease나 투석 바로 받기 전, 투석 환자 같은 경우는 주로 팔에 히모다이알리시스 액세스를 넣잖아요. 신장과 의사에게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픽이나 미드라인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냐. 그러니까 어프로브를 하면은 그때 할 수 있어요. 투석 받는 환자나 투석 받기 전 환자 같은 경우는 다이얼리시스 액세스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도 있고 어느 쪽 팔에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미리 확인을 하고 그쪽 팔을 피해서 해야 되죠. 픽라인 관해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현실적으로 그 연봉 얼마나 받는지 그걸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픽을 하기 전에 픽 너스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관심이 생기긴 했는데 그게 완전히 맞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어요. 픽을 한다고 뭐 다른 간호사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 이건 아니거든요. 사용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네고시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더 올려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이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제 경력자의 RN이 받는 보수보다는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픽 간호사 자체가 일단 좀 구하기도 어렵고 픽이나 미드라인이나 이런 울트라사운드 IV를 할 수 있는 간호사는 반드시 필요하고 일반적인 간호사의 그런 연봉보다는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긴 해요. 병원 소속이 아니라 에이전시 소속이라 더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병원 소속이라면 병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제가 일했던 텍사스 병원은 부서별로 차등을 해서 돈을 따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경력에 따라서 이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연봉이 올라가고 뭐 시급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책정됐거든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하니까 일단 이건 회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한 회사예요. 간호사들이 일을 하고 간호사들이 이걸 꾸려나가지만 병원이나 픽이 필요한 환자들이나 그런 기관들과 이제 계약을 통해서 해주고 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 간호사보다는 좀 더 돈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셀러리닷컴 같은 데서 일반적인 캘리포니아 픽 너스들이 얼마를 받는지 확인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중간이 한 7만 얼마로 나왔었거든요. 너무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얼마 받는지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거보다 두세 배 이상은 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타민 주사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땠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픽 너스를 도전하기 위해서 IB 스킬을 계속 쓰기 위해서 그쪽을 한 거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기획을 해서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아주 재밌고 좋았어요. 아웃페이션트로 일을 하는 거죠? 환자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을 상대로 그 사람에 맞춰서 IB를 넣어서 수액에다가 비타민 여러 가지 뭐 미네랄을 섞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놔주는 거죠.
한국엔 그런 게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거 일종이에요. 그럼 의사 처방이 필요 없나요? 처방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메디컬 디렉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긴 해요. 올 때마다 의사가 처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프로토콜 비슷하게 만들어 두는 게 있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상의를 해서 수액을 맞다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2년 동안 일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비타민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크게 아프거나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기저 질환이라든지 뭔가가 있으면은 상의를 하고 그에 맞춰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그래서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통이라든지 호흡 곤란이라든지 이런 거는 올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호흡이 약간 곤란하신 분은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그때는 수액 떨어진 그 속도를 좀 늦췄더니 괜찮아졌고 큰 문제 없었습니다. 수액을 넣을 때 펌프를 이용하나요? 아니면 그래비티로? 그런 곳에서는 펌프로 하지 않았고 펌프는 굳이 병원이 아니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밀고 당겨서 하는 속도를 조절 그런 걸로만 했었습니다. 비타민 주사를 맞으러 오시는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와서 맞으시나요? 맞은 분들이 90% 이상 그걸 맞고 효과가 있었거든요. 일부분은 비타민 수액을 맞고도 별로 차이를 못 느끼는 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대부분 다 그걸 맞고 나면 피부가 좋아진다든지 광이 난다든지 비행기 타고 나서 시차 적응하는데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든지 힘이 난다든지 술을 마시고도 숙취가 금방 해소된다든지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비타민이 아주 여러 가지로 쓰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맞아봤는데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었거든요. 정맥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입으로 먹는 비타민보다 흡수율도 훨씬 좋고요. 작동하는 시간도 훨씬 더 빠르고요. 제가 이 비타민 주사 광고를 하는 건 아닌데 경험상 맞아보고 해보니까 맞고 난 이후에 뭔가 좋아졌다거나 차이를 느끼는 분들이 훨씬 많아가지고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가 그렇게 많겠죠. 이것만 전문적으로 놔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개인 클리닉에서 이것도 사이드로 같이 해주는 프로바이더 분들도 계시고 라스베가스 쪽에서도 이거 엄청 성행한다고 들었거든요. 거기는 많이 즐기러 가는 곳이고 술도 많이 마시고 밤새 도박하고 잠 안 자고 또 하러 가려고 만든다고 들었어요. 에스테틱 간호사는 비슷한 선상에서 주사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신 건가요? 그런 동기로 한 게 아니고 그쪽에 제가 관심이 좀 있었어요. 사실 여기로 이사 오면서 거기도 이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가지고 들어가야 됐는데 전 처음에 완전 무경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배웠죠. 피부 미용 쪽에도 어느 정도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 괜찮았습니다. 손님 상대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커스터머 그 서비스 스킬이나 그런 손님 상대하는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반 간호랑은 전혀 다른 분야인 거죠. 환자들을 보는 일이 아니고 의료적인 그런 스킬이나 지식도 있으면 도움이 되는 서비스업에 가까운 거라고 할 수 있죠. 간호사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건가요? 그 직업이? 간호사가 아닌 에스테디션이라고 인베이시브한 게 아닌 레이저나 간단한 피부 위에 케어를 하는 그런 피부 미용 쪽을 하거든요. 간호사가 되면은 그런 쪽도 다 할 수 있고 보톡스나 필러나 거기서도 비타민 I 주사를 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호사들은 할 수 있고 인베이시브한 것들 때문에 간호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거군요. 의사의 슈퍼비전 아래에서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간호사가 단독 뭘 할 수는 없어요. 너스 프랙티셔너들이 독립적으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주들도 있거든요. 그런 주들에서는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네요.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그쪽에 일을 하시는 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에스테릭 쪽에는 그거 마찬가지로 처음에 들어가는데 장벽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력자를 많이 찾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걸 좀 활용하실 필요도 있으시고 보톡스나 필러나 이런 피부 미용 시술을 스킬이나 이론을 전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코스도 있어요. 비용이 좀 비싸요. 방법은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인 병원에서 일하는 거나 환자들 케어하는 거하고는 다른 세상이죠. 일반 간호사들은 접하기 힘든 분야의 경험들을 많이 하신 제이 간호사님. 간호사로 할 수 있는 게 참 다양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아주 드물지만 뭐 리걸 널스도 있고 그렇죠. 간호사로 변호사를 할 수도 있죠. 유람선 그런 배 안에서 일하는 간호사들도 있고 네. 알아보면은 여기저기 일할 수 있는 분야나 그런 환경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미국 간호사. 처음 신규일 때는 일단 병원 경력을 하는 게 좋겠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경력이 쌓이고 병원 일도 이제 지겨워질 수 있잖아요. 다른 쪽도 해볼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간호사는. 특수 분야 쪽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간호대를 졸업하신 이후부터 기회가 돼서 그쪽으로 가실 수 있으시다면은 또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시다면은 처음부터 그쪽으로 쭉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은
일단은 병원이나 병동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좀 쌓아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거든요. 다른 분야를 생각하시기 전에는. 일반적인 그런 간호사의 업무를 좀 하신 다음에 다른 쪽을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일하기도 편하시고 배경 지식이나 스킬도 갖추신 상태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시다면은 오랫동안 계획을 잡으시고 꾸준히 해나가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픽을 하기 위해서 사실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IB 연습도 많이 해보고 IB 비타민 감을 항상 하는 일이 IB를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연습을 엄청 많이 해서 더 자신감이 생겼고 그걸 바탕으로 픽너스를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됐고요.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오신 거죠.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치널스는 간호사를 응원합니다.